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크리에이터 마이브입니다. 오늘은 릴리트 소품 리폼 과정 영상을 가져왔어요. 기본적인 소품들은 전문 제작 업체에 수주를 맡겼고, 이렇게 받은 소품들을 직접 리폼과 도색을 해줄 거예요. 릴리트의 소품들은 소품 제작 업체 두어프에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먼저 릴리트의 어깨 갑주를 리폼해 줍니다. 왼쪽이 리폼 전, 오른쪽이 리폼 후의 모습인데요. 리폼 전은 에바폼만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라 특유의 투박함이 있어 보여서 폼클레이로 디테일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에바폼으로 만들어진 어깨 갑주에 폼클레이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준 뒤 폼클레이를 전체적으로 처덕처덕 발라줍니다. 음각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올려준 뒤 물기가 조금 마르면 디테일한 조형을 해줍니다. 폼클레이는 물의 양에 따라 점도가 많이 변하는데 붙일 때는 묽게 사용하고 조형할 때는 조금 건조하게 사용해야 손에 불러붙지 않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건조되면 크랙이 생길 수 있으니 중간중간 물을 뿌려가며 점도 조절을 해서 조형해줍니다. 마지막엔 스프레이로 물을 표면에 촉촉하게 뿌려서 조심스럽게 표면을 다듬어주면 어깨갑주 리폼 완성! 이제 의상 리폼을 해줍니다. 드레멜로 치마 끝라인에 해진 느낌이 들도록 사포질을 해줍니다. 드레멜에 자꾸 원단이 말려 들어가서 전동사포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게 밀어도 전혀 원단에 데미지가 생기지 않네요. 결국 손사포가 제일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기 좋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드레멜을 조심스럽게 병행해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사포질의 한쪽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별로 티 안 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원단에 사포질을 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저도 원단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제 소품들을 도색해줍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릴리트 소품도 제법 많네요. 화장실에서 열심히 신문지를 깔아서 붙이고 검정 우레탄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생각보다 스프레이 분사력이 강해서 소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뿌려주었습니다. 릴리트 꼬리들도 사방으로 돌려가며 칠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소품들의 베이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소품들을 수거해주고 신문지를 제거한 뒤 지옥 같은 화장실 청소를 해줍니다. 분명히 신문지를 여유있게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붙인 부분보다 튀어나가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소품들을 따로 빼서 건조시켜줍니다. 소품이 마르는 동안 손톱들을 만들어줍니다. 릴리트와 비슷한 디자인의 인조 손톱을 구입해서 제 손톱과 비슷한 사이즈의 호수를 찾아준 뒤 안쪽에 손톱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인조 손톱을 뜯어낸 단면을 자연스럽게 갈아준 뒤 양면 테이프를 우드 스틱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 우드 스틱에 붙은 양면 테이프에 손톱들을 붙여준 뒤 적당한 박스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고 손톱들이 붙어있는 우드 스틱들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 손톱을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고 건조시켜줍니다. 이제 나머지 소품들도 도색을 해줍니다. 릴리트 허리 쪽에 들어가는 장식들을 아크릴 물감을 스펀지로 두드려가며 도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음각은 자연스럽게 피해서 칠하고 양각 부분만 배색이 강조돼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릴리트 팔에 들어가는 소품입니다. 처음 주문했을 때보다 수선을 조금 더해서 입체감을 살려줬습니다. 이건 릴리트 치마 가운데 들어가는 장식입니다.
의상과 소품을 다른 곳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의상에 맞춰 소품을 조금 수선해준 상태입니다. 이건 릴리트의 팔찌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칠해줍니다. 이건 릴리트의 목장식입니다. 얼굴과 가까운 소품일수록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도색해줍니다. 생각보다 릴리트도 소품이 많이 들어가는 코스튬이네요. 이제 상의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장식들을 칠해줍니다. 작고 얇은 장식들은 마스킹 테이프에 붙여 고정시켜준 뒤 칠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도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들여서 리폼했던 어깨 장식을 칠해줍니다. 가장 돌출되어 있는 양각 부분을 강하게 칠해주고 살짝 파여있는 부분들을 손에 힘을 빼고 물감을 적당히 묻혀서 톡톡 두드려가며 조심스럽게 칠해줍니다. 이제 릴리트의 의상도 소품과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원래 다른 색 원단에 웨더링이 들어가 있었는데 블랙으로 커버업한 뒤 다시 금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소품과 같은 색으로 칠해주니 통일감 있고 예쁘네요. 꼬리는 길고 반복되는 작업이라 끝부분 칠하는 작업만 촬영했습니다. 이제 음각 부분에 검정 아크릴 물감과 리타더를 묽게 섞어서 배색을 강조해줍니다. 리타더를 섞으면 물감이 묽고 느리게 건조되기 때문에 도색한 뒤 물티슈로 양각을 닦아가며 칠해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어깨 장식도 같은 방법으로 웨더링을 추가해줍니다. 역시 도색 작업이 제일 재밌고 뿌듯한 것 같아요. 목걸이도 섬세하게 웨더링을 넣어줍니다. 소품이 이미 입체감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웨더링 작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입체감이 없는 소품에 입체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색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형 작업을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조소냐 아크릴 물감에 페일 골드와 블랙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약간 초록색이 돌면서 낡고 앤틱한 색감이 마음에 드네요. 알파 아크릴 물감은 저렴하긴 한데 오래 보관하면 굳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조소냐 물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붓은 그냥 싼 거 여러 개 사서 막 쓰는 편입니다. 팔레트도 아무 받침이나 적당히 투명 비닐에 씌워서 사용하고 세척하는 대신 투명 비닐만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 도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접착제로 소품들을 의상에 부착해줍니다. 의상을 입고 벗는데 문제가 없고 제 위치에 붙을 수 있도록 탈착이 가능하면서 최대한 이음새 부분이 표시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작업했습니다. 나머지 장식도 센치를 재가면서 간격에 맞게 붙여줍니다. 허리의 육각형 장식은 사이즈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순서가 엇갈리지 않게 간격에 맞춰 붙여줍니다. 다 붙여놓으니 너무 예쁘네요. 팔 장식도 위치에 맞춰 소매에 끼워주고 어깨 장식도 대칭에 맞게 붙여줍니다. 가슴에 다이아몬드 장식도 몸에 붙었을 때 위치를 생각해서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들을 연결해줍니다. 구멍이 뚫린 상태로 디자인되어서 나온 3D 소품이라 와이어를 양쪽으로 넣어 돌아가지 않게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꼬리까지 완성! 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의상 소품 수주비와 재료값만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래도 비싼 만큼 완성도는 높아서 만족스럽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유바!